끝모를 탐욕을 보이는 미국, 새판을 준비하는 한국. 1953년과 2020년 한국은 다르다.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돌아설 만큼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요구가 도를 넘는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미국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인내심에도 한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와 국방부 장관 에스파가 지난 1월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지 공동기고문에서 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한국 방어비용의 일부만을 담고 있고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한국 주둔 미군의 비용을 크게 뛰어넘는다 라고 주장한 내용에서 미국의 속내를 알 수 있는데 미국이 주장하는 한국 주둔 미군의 비용은 통상 한국인이 이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틀 내의 비용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시킨 한국 방어에 미국이 이바지하는 전체 비용에 대해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죠. 이처럼 각 동맹국이 자국의 방어 개념으로 주둔 미군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선 동맹국에 주둔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상호 보정이 되는 것에 반해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도 그 지역과 동떨어진 동맹국들에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이나 북한과 맞대고 있는 한국, 중국과 동아시아 패권 경쟁을 하고 싶어하는 일본 등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미국에 상대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고 있고 미국이 보기에 돈을 낼 능력과 주둔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잠시 예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소련과 북한, 중국은 3자 비밀협약을 체결해 노골적으로 남한 침공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모습이 한국에 알려진 1948년부터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의 침공 정보를 접수하고 우려를 하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미군이 철수합니다. 이때 한국이 간청하며 부탁한 것은 주둔이 어렵다면 미군이 보유한 무기만이라도 넘겨달라고 했었습니다. 일본의 스탈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그나마 최소의 방위 지원도 해주지 않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단지 나라 구실을 못하니 조약을 지킬 이유가 없다라며 지키지 않은 조미 수호통상 조약, 나라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결정된 남북 분할 신탁 통치에 이은 사실상 6.25 민족전쟁을 부른 미국 판단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분단되지 않았던 한민족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강제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 압제에서 해방해 주어 고맙지 않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침공에서 남한을 지켜주었으니 고맙지 않느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식민지, 남북분단, 6.25 전쟁, 우리 한민족이 결정한 것들인가요? 미국과 일본이 맺은 비밀협약 결과가 일제강점기이고 미국과 소련이 결정한 미소 공동위원회 결과가 남북분단 신탁통치이고 그 신탁통치와 무책임한 미군 철수가 가져온 것이 6.25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이 휴전 당사자로 만든 결과가 현재 38선, 종전도 아닌 휴전, 그 휴전을 하기 위해 미국이 내민 카드가 경제 지원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1953년 이때 이 조약은 타국에서 죽어가는 미군들에 대한 미국 내 반전 여론으로 휴전이 절실해진 미국이 휴전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에 제안한 것입니다. 분단과 휴전을 인정하는 대신 제2의 6.25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하진 않지만 전쟁 후 원조나 주둔 형태는 현재 이라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1990년 걸프전쟁 후 30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석유 자원이 풍부한 이라크는 미국의 미군 주둔과 막대한 경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치안, 행정, 경제, 국방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1953년 이후 60년이 지난 2020년 대한민국은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강대국 순위 9위, 경제력 12위, 무역 6위, 군사력 7위, 치안력 1위 등 민족의 우수성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국인들 정말 열심히 또 가혹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나라를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1953년의 기억으로 한국을 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방위비의 개념이 아닌 미국의 패권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의해 이루어진 한반도의 일제강점기, 6.25 전쟁, 남북분단으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치른 정신적, 물질적인 비용은 계산할 수조차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동맹이고 혈맹이라는 미국이 한국의 소파 협정 규정을 위반해 미국 패권 비용을 분담하라고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위반하라고 자꾸만 강요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엔 한국을 방어하는 개념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파 협정에는 미군의 한국 내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거나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파병이나 비용 분담은 조약과 협정에 모두 위반됩니다. 우리 헌법과 한미 간의 조약 협정에선 선제적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의 전략자산 운영이나 최근 전 한미 연합사령관의 인터뷰를 보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준비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근간은 조약과 협정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된 내용이 아무리 한국에 불리하더라도 미사일 제한처럼 문서화되지 않아도 또 다른 규정이 되어버립니다. 일제강점기, 신탁통치로 남북분단, 6.25 전쟁, 휴전으로 남북분단 고착화 모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어느 하나 한반도, 한민족, 대한민국의 이로운 일이라곤 찾기 어렵습니다. 폐허가 된 1953년 이후 다행히 제2의 민족전쟁은 없었고 반쪽이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나라가 인정하는 톱10에 드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더 미국의 뜻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하는 나라의 수준은 아닙니다. 어차피 주한미군 문제는 한 번은 겪어야 하는 홍역과 같습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그랬듯이 미국의 이익에 필요하면 남는 것이고 한국의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전쟁 억지 역할이면 족합니다. 서로 평가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값어치가 다르면 또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범위가 다르면 주한미군 주둔을 억지로 끌고 가선 안 됩니다. 임시봉합은 트럼프 재임 기간인 앞으로 짧으면 1년, 길게는 5년을 악몽처럼 갈등을 반복해야 합니다. 타국과 동맹이나 우호적인 협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모든 전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어야 하며 한민족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1953년에 무기력했던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잊어야 합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 스스로 자주국방 개념만 제대로 갖추어도 아무도 함부로 넘볼 수 없습니다. 일본이 무역 보복한 뒤 국내의 불매운동을 비웃던 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면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외세는 한국을 우습게 보고 짓밟으려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을 비웃는 이들은 없습니다. 일본의 무역제재에 한국을 걱정하던 세계 여론도 없습니다. 한국인 스스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의 시선과 대접이 바뀝니다. 그 누구든 피하려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국이 살고
동맹인 미국도 한국민이 적극적으로 부당함과 지나침을 지적할 때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